2011년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원가회계 문제 1번을 설명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활동기준 원가계산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조업도 기준에 의한 전통적 원가계산하의 제품별 수익성 분석과 활동기준 원가계산하의 제품별 수익성 분석, 그리고 특별주문을 분석합니다. 회계캠프 채널에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시험에서 출제된 원가관리회계 분야의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설명하는데, 이 영상자료는 온 에어 스튜디오의 인공지능 음성 영상 제작 프로그램과 네이버의 클로버 더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영상은 전반부에서 연도별 기출문제와 당해연도 기출문제를 목차별로 분석하고 후반부에서 출제문항에 관련된 핵심 개념과 풀이과정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출제문항에 관한 풀이과정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반부를 건너뛰고 후반부의 풀이과정 설명을 참고할 것을 추천합니다. 2011년 회계사 2차 46회 원가회계 과목에서는 5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원가회계 분야에서는 문제 1번의 활동기준 원가계산과 문제 4번의 종합원가계산 2문제가 출제되었고, 나머지 세 문제는 관리회계 분야의 문제로 문제 2번은 손익분기 분석, 문제 3번은 관련 원가 분석, 그리고 문제 5번은 전략적 원가관리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의 난이도는 보통 수준으로 출제 분야에 대한 핵심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로, 이 문제를 이용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출제 분야와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출제 분야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여 반복하여 숙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차 시험은 출제 분야에 관련된 다른 주제와 연결시켜 종합적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출제 분야와 관련하여 출제된 다른 분야와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여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011년도 2차 시험 문제는 출제 분야를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출제된 좋은 문제들입니다. 다음은 2011년부터 2024년까지 회계사 2차 원가회계 과목에서 출제된 문제를 목차별로 분류한 자료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문제 1번은 활동기준 원가계산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조업도 기준에 의한 전통적 원가계산과 활동기준 원가계산에 의해 제품별 수익성을 분석하고 특별주문을 분석합니다. 원가회계 분야의 주된 관심 분야는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는데,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원가회계 시스템은 분류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원가 집계 방법에 따라서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혼합 원가 계산, 그리고 역선 원가 계산으로 분류하고,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따라서 전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 초변동 원가 계산, 그리고 활동기준 원가 계산으로 분류합니다.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은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원가 계산 모형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기업 환경과 생산 방법이 변화하면서 원가 구조가 변화했고, 종전의 직접 농무 원가가 대부분 제조간접 원가로 대체되면서 생산량을 기준으로 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하는 전통적 원가 계산 방법은 제조간접 원가를 왜곡 배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제품 원가가 적합성을 상실하게 되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기준 원가 계산 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첨단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OK금융은 펀드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여 펀드 판매에 대한 수수료가 주요 수입원입니다. 이 회사는 기존의 펀드 상품에 추가하여 3년 전부터 백금 펀드를 신규 개발하여 판매 중인데, 판매 개시 이후 꾸준한 판매 증가세를 보이면서 성공적인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전체의 수익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조업도 기준에 의한 전통적 원가 계산 방법으로 제품별 수익성을 분석하고,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 의하여 제품별 수익성을 분석하고, 그리고 특별주문을 분석합니다. 기업의 생산 방법이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변화되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기업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농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의 비중인 원가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종전에는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농무 원가가 주요 원가였고, 제조 간접 원가의 비중이 적었지만, 제조 간접 원가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제조 간접 원가의 비중이 커지고 제조 간접 원가의 복잡성 정도가 커짐에 따라서 전통적인 조업도 기준 원가 계산 방법은 적합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활동별로 원가를 집계한 후 활동 사용량에 비례하여 간접 원가를 배부하는 활동기준 원가 계산입니다. 원가회계 분야의 주요 관심사항은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는데, 원가 계산의 관건은 원가 대상별로 추적되지 않는 제조간접 원가의 배부에 달려 있습니다.
전통적 원가 계산 방법에서는 제조간접 원가를 공정 전체 또는 부문별로 집계한 후에 조업도 또는 생산량에 관련된 배부 기준에 의해 원가 대상인 제품에 배부합니다. 반면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서는 활동별로 간접 원가를 집계한 후에 활동 사용량에 따라 활동 원가를 원가 대상에 배부합니다. 제조 간접 원가의 금액이 크고 이질적이고 다양한 제조 간접 원가의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전통적 원가 회계의 조업도 기준에 의한 제조 간접 원가의 왜곡 배부 정도가 커지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활동 기준 원가 계산입니다. 제조 과정에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발생하는데,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생산량에 따라 총액이 비례적으로 변동하는 변동 원가이고,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입니다. 전통적 원가 계산에서는 생산량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생산량에 관련된 배부 기준에 의해 제품에 배부했고, 이로 인해서 제조 간접 원가가 왜곡 배부되었습니다.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서는 원가를 유발하는 활동을 생산량 이외에 배치 수준 활동, 제품 라인 수준 활동, 설비 유지 활동으로 세분하고, 원가를 활동별로 집계한 다음 활동 사용량에 따라 활동 원가를 원가 대상에 배부합니다. 활동 기준 경영은 생산활동 또는 업무 수행 과정의 반복적 행동인 활동에 초점을 두고 활동의 원가와 가치를 평가하여 생산 공정을 개선시키고 능률을 향상시켜 원가를 절감하고 낭비를 제거하고 고객 가치를 증가시키는 원가 관리 방안입니다. 활동 기준 경영은 원가 배부 측면과 프로세스 측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원가 배부 측면은 정확한 원가 배부를 위해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을 실행하는 것이고, 이는 초창기의 활동 기준 경영입니다. 프로세스 측면은 최근의 활동 기준 경영으로 원가 동인인 활동을 부가가치 활동과 비부가가치 활동으로 분류하고, 비부가가치 활동은 제거하고 가치 활동은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하고 원가를 절감하여 고객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활동은 부가가치 활동 또는 가치 창출 활동과 비부가가치 활동 또는 비가치 창출 활동으로 구분하는데, 부가가치 활동은 고객에게 제공될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고객이 기꺼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 활동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수행하는 활동으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기여하는 활동입니다. 비부가가치 활동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투입되었지만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 활동으로 고객의 관점에서 볼 때 불필요한 활동이고, 시장가치 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감소 또는 제거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비부가가치 활동 중에서 법률 규제 등으로 필수적인 비부가치 활동은 원가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비필수적인 비부가가치 활동은 제거해야 합니다. 활동 기준 경영에서는 활동을 부가가치 활동과 비부가가치 활동, 그리고 필수적 활동과 비필수적 활동으로 분류하는데, 부가가치 활동은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최적화시켜야 하고, 필수적이지만 비부가가치 활동은 활동을 재설계하거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합니다. 반면 비필수적인 비부가가치 활동은 제거해야 합니다. 비부가가치 활동의 원가는 비능률의 원천으로 활동 기준 경영에서 제거해야 할 대표적인 비부가가치 활동 원가 또는 낭비 활동 원가로는 생산 일정 조정, 작업 물량 이동, 대기, 검사, 재고, 불량품, 초과 생산, 재작업에 관하여 발생한 원가를 들 수 있습니다. 물음 1번과 물음 2번에서는 전통적 원가 계산 방법과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 의하여 펀드별 원가와 수익성을 분석합니다. 전통적 원가 계산 방법에서는 간접 원가를 하나의 원가 풀로 집계한 다음 배부 기준인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간접 원가 배부율 계산하고, 펀드별로 사용한 직접 노동시간의 시간당 배부율을 곱하여 간접 원가를 배부합니다. 반면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서는 각 부서별로 발생한 간접 원가를 활동별로 재분류하여 집계한 다음 활동별 원가를 활동별 배부 기준인 원가 동인으로 나누어서 활동 동인당 활동 원가 배부율을 계산하고, 각 펀드가 사용한 활동 사용량의 활동 동인당 원가 배부율을 곱하여 활동 원가를 원가 대상인 펀드에 배분합니다. 자료 1번과 자료 2번에서는 부서별 간접 원가와 부서별 간접 원가 활동 원가 배부 비율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데, 활동 원가 계산에서는 각 부문에서 발생한 간접 원가를 먼저 활동별로 재분류하여 집계해야 합니다. 주식부의 간접 원가 4만원은 주식부 노동활동과 지원활동 작업 준비활동의 배분 비율인 25%와 75% 비율에 따라서 주식부 노동활동과 작업 준비활동에 각각 만원과 3만원을 재분류합니다. 나머지 채권부 간접 원가 5만원, 파생상품부 2만원, 전산부 5만원,
기획부 10만원, 검사부 10만원도 활동별 배분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면 주식부 노동활동, 채권부 노동활동, 파생상품부 노동활동의 원가는 각각 만원, 25,000원, 만원이고 지원활동인 회의보고활동, 작업준비활동의 원가는 각각 10만원, 21만 5천원입니다. 이 회사의 간접원가 36만원 중에서 대부분은 지원활동인 회의보고활동과 작업준비활동에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원가를 유발하는 활동동의는 원가 대상인 펀드의 상품개발 노동활동과 지원활동 사용량인데 상품개발 노동활동 시간 중 주식부와 채권부 그리고 파생상품부의 상품개발 노동활동 직접 노동시간은 각각 10,000시간, 5,000시간, 5,000시간이고 상품개발 노동활동 원가를 상품개발 노동시간으로 나눈 활동동인별 활동원가 배부율은 각각 1원, 5원, 2원입니다. 마찬가지로 펀드별 회의보고 횟수와 작업준비 횟수는 100회씩이고 지원활동인 회의보고활동원가 10만원과 작업준비활동원가 21만 5천원을 활동동인 횟수인 100회로 나눈 활동동인당 활동원가 배부율은 각각 1,000원과 2,150원입니다. 이러한 활동동인당 활동원가를 펀드별로 활동사용량에 곱하여 활동원가를 원가 대상인 펀드에 배분합니다. 실버펀드의 경우에 상품개발 노동활동 중 주식부, 채권부, 파생상품부의 직접 노동시간 사용량은 각각 5,000시간, 2,000시간, 2,000시간인데 여기에 활동동인당 활동원가 배부율인 1원, 5원, 2원을 곱한 상품개발활동 활동원가 배부액은 각각 5,000원, 만원, 4,000원이고 회의보고 횟수 작업준비 횟수인 30회와 25회의 횟수별 활동원가 배부율 1,000원과 2,150원을 곱한 활동원가 배부액은 각각 3만원과 53,750원이 됩니다. 활동기준원가 계산 방법에 의한 펀드별 활동원가 배부액은 각각 102,750원, 55,250원, 202,000원입니다. 이 회사의 펀드 원가는 전산투자원가와 직접 노무원가 그리고 간접원가 배부액으로 구성되는데 전산투자원가는 펀드별로 주식부와 채권부 그리고 파생상품부에서 계좌별로 발생합니다. 골드펀드의 경우에 판매 계좌는 2,000개이고 상품개발부서인 주식부와 채권부 그리고 파생상품부의 전산투자원가는 판매 계좌당 각각 15원, 10원, 10원이기 때문에 골드펀드의 전산투자원가는 생품개발부서의 계좌당 전산투자원가의 판매 계좌 수인 2,000개를 곱한 7만원이고 백금펀드의 전산투자원가는 8만원입니다. 펀드별 판매 계좌의 수수료 수익을 곱한 수수료 수익은 각각 50만원, 24만 4천원, 3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료 3에 제시된 펀드별 직접 노동시간은 각각 15,000시간, 11,500시간, 9,500시간인데 여기에 직접 노동시간당 임률 10원을 곱한 펀드별 직접 노무원가는 각각 15만원, 11만 5천원, 9만 5천원입니다. 펀드별로 전산투자원가와 직접 노무원가 그리고 간접원가 배부액을 합계한 총원가는 45만 2,750원, 24만 250원, 37만 7천원이고 이를 펀드별 판매 계좌로 나눈 계좌별 원가는 각각 90.55원, 120.12원, 188.5원이고 펀드별로 계좌당 수수료의 판매 계좌를 곱한 펀드별 수수료 수익인 매출액은 50만원, 24만 4천원, 30만원입니다. 따라서 펀드별 매출액에서 원가 합계를 차감한 펀드 이익은 각각 47,250원, 3,750원이고 백금펀드의 펀드 손실은 77,000원입니다. 펀드별로 펀드 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서 수익성을 분석하면 실버펀드와 골드펀드의 수익성은 각각 9.45%와 1.54%인 반면 백금펀드의 수익성은 마이너스 25.67%로 회사 전체의 펀드 손실은 26,000원이고 수익성은 마이너스 2.49%입니다. 무릉 이번에서는 전통적인 조업도 기준 원가 계산 방법에 의하여 간접원가를 배분하고 펀드별 수익성을 분석합니다. 전통적 원가 계산에서는 각 부서에서 발생한 간접원가를 하나의 원가풀로 집계한 다음 하나의 배부 기준에 따라서 간접원가를 원가 대상인 펀드에 배부합니다. 회사 전체의 간접원가는 36만원이고 이에 배부 기준인 직접 노동시간은 36,000시간이기 때문에 직접 노동시간당 간접원가 배부율은 10원입니다. 따라서 펀드별 직접 노동시간의 간접원가 배부율 10원을 곱한 간접원가 배부액은 각각 15만원, 11만 5천원, 9만 5천원이고 여기에 전산투자원가와 직접 노무원가를 합계한 펀드별 총원가는 각각 50만원, 30만원, 27만원입니다. 펀드별 총원가를 펀드별 판매 계좌로 나눈 계좌별 원가는 각각 100원, 150원, 135원이고
펀드별 수수료 수익인 매출액에서 총원가를 차감한 펀드 이익은 각각 0원, 마이너스 56,000원, 3만원이고 펀드 전체의 펀드 손실은 26,000원입니다. 펀드별 펀드 이익인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영업이익률은 각각 0%, 마이너스 22.95% 그리고 10%이고 펀드 중에서 백금 펀드의 영업이익률이 10%로 가장 높게 평가됩니다. 물음 3번에서는 전통적 원가계산과 활동기준원가계산에 의한 수익성을 비교하고 수익성 결과의 차이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전통적 원가계산에서는 백금 펀드의 수익성이 10%로 가장 높은 반면 활동기준회계에서는 오히려 영업손실률이 25.67%로 가장 낮게 평가되고 전통적 원가계산에서는 수익성이 0%인 실버펀드가 활동기준원가계산에서는 9.45%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전통적 원가계산과 활동기준원가계산의 차이는 간접원가 배부에 있습니다. 전통적 원가계산은 제조 간접원가를 생산수량 또는 조업도에 관련된 배부 기준에 의하여 간접원가를 원가 대상에 배부합니다. 그러나 간접원가 중에는 생산수량 또는 조업도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원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간접원가 36만원 중에서 회의보고 활동원가는 10만원, 작업준비활동원가는 21만 5천원으로 간접원가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 활동원가는 생산수량 또는 조업도가 아닌 다른 요인, 여기에서는 회의보고 횟수와 작업준비 횟수에 의하여 유발된 원가입니다. 따라서 생산량 또는 조업도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유발되는 간접원가를 원가 유발동인이 아닌 조업도에 관련된 배부 기준에 의하여 배부하는 과정에서 간접원가가 왜곡 배부되었습니다. 전통적 원가 계산은 조업도 관련 배부 기준에 의하여 간접원가가 배부되기 때문에 조업도가 큰 제품의 간접원가가 많이 배부되고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낮게 보고됩니다. 여기에서는 실버펀드와 골드펀드의 직접 노동시간이 가장 많고 결과적으로 간접원가가 과대 계상되어 수익성은 낮게 보고되었습니다. 물음 4번에서는 신규 판매에 관한 관련 원가를 분석합니다. 이 회사는 기존의 골드펀드를 개선한 골드펀드2를 신규로 1000계좌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골드펀드 판매 계좌가 300개 감소합니다. 이처럼 신규 판매로 인하여 기존의 판매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판매량이 감소한 물량의 공원이익 손실액을 기회원가로 계산하여 신규 판매 물량의 원가에 가산해야 합니다. 기존의 골드펀드 계좌당 수수료는 122원이고 계좌당 변동원가는 102원이기 때문에 계좌당 공원이익은 20원이었고 여기에 판매 계좌 감소량 300개를 곱한 공원이익 감소액은 6,000원입니다. 따라서 신규 판매 펀드인 골드2의 기회원가는 6,000원입니다. 여기에 신규 판매 계좌 100개, 단위당 변동원가 102원을 곱한 변동원가 증가액 10만 2천원과 추가 개발원가 만원을 가산한 골드2 펀드의 증분원가는 11만 8천원입니다. 총 증분원가 11만 8천원을 회수하기 위한 최소 수수료는 총 증분원가 11만 8천원을 펀드 판매 계좌 수 1000개로 나눈 118원입니다. 동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면 활동기준원가 계산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기출문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